그렇기 때문에 다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설명은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 그 원리가 왜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외워놓은 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된다. 그리고 너네 고3 때 미적분 선택했어? 거기는 밑도 끝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 단원을 다 외워서 풀어야 돼. 근데 그때 가면 외워야 될 양이 지금 외워야 될 양의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되거든? 지금은 그냥 미분법이라는 공식을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그때 가면은 지수함수의 미분법 따로 외워야 되지, 로그함수의 미분법 따로 외워야 되지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또 돼버려.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해하고 외워서 문제 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오늘 딱 요거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 목차 한번 볼래? 목차에 보면 대단원으로 보면 크게 3개야. 그치? 그리고 중단원으로 보면은 총 6개 단원이야. 대단원 2개만 더 붙어서. 맞죠? 그러면 소단원으로 보잖아? 그러면 대단원 1단원 안에 소단원이 3개 보이지? 함수의 극한, 극한의 성질, 함수의 연속 이런 식으로. 이 소단원 하나를 1시간에 정리해서 1시간에 수업 하나당 소단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총 몇 번의 수업이 필요한 거야? 7, 8, 9, 10, 11, 12, 13, 14. 14번의 수업이 필요한 거지. 그럼 이제 또 의문이 드는 거잖아. 그럼 남은 7번 어떻게 해? 그치? 그래서 이 14번 안에서 내가 중간에 임의로 몇 개 단어를 쪼갤 거야.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남을 거거든? 남으면 그때는 뭐 할 거냐면 각 단원별로 다음 단원 넘어가기 전에, 대단원 넘어가기 전에 문제 한번 이빠이 풀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외워놓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숙달되게 만들어 놓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풀이할 때 선생님이 이번 방학 때는 숙제를 조금 많이 던질 거야. 개념 플러스 0 책 자체에 숙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번 방학 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들 있지. 그거는 내신 대비 때 안 봐도 될 정도로 이번 방학 때 공부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신 대비 들어가서는 그 개념을 활용한 응용 문제들 어떻게 접근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번 방학 때 나는 수학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볼 생각이야. 난 이번 기말고사 점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싶어. 마음을 먹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 책 2권인데 되게 얇아. 이거 말고 책 한 권 더 사. 뭐 예를 들어 어려운 책 사지 말고 개념원리 RPM 아니면 뭐 센 B스템만 나와 있는 거 있지. 그런 식으로 책을 하나 더 사서 그거 하나 더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문제 좀 풀어봐. 그거 어차피 유형서니까. 만약에 그것도 싫어. 난 사기가 싫어. 그러면 미리 얘기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아니 그럼 나 지금 물어볼까? 살래 안 살래? 안 사면 안 사면 내가 프린트로 뿌려야지 뭐. 매 시간마다. 차라리 그게 나아? 원래 힌트 주시는 거 같아요. 그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나는 원래 니네가 문제집을 풀다라는 전제하에 프린트로 기초 개념 문제만 내가 추려서 따로 던져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문제집을 니네가 안 사면 랜덤하게 다 섞어서, 그러니까 심화 응용 말고 기본적인 개념,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하 상중하 중간에 이제 중상, 중합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껴서 5단계로 나누면 하랑 중하 난이도 문제들 위주로만 해서 나는 뿌리려고 생각을 했었어. 기본적인 개념. 근데 이것만 갖고 난 좀 불안하다 하면은 중난이도 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RPM이나 이런 문제집들 좀 섞여 있잖아.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보라는 의미로 그거까지 같이 동행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내가 안 사겠다고 하면 문제 숫자를 늘려서 중난이도까지 포함해서 내가 뿌려버리면 되니까. 뭐가 낫겠어? 성원이는? 알았어. 그러면 프린트로 해서 중단원 있지, 중단원. 요 대단원 말고 중단원. 중단원 하나 끝날 때마다 프린트를 내가 한 번씩 계속 뿌릴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수업 시간에 할애해서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거거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찾아와서 질문해. 화목이나 이럴 때 와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못다한 질문들 마저 묶어서 볼 시간이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 그때 질문 좀 더 받아보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똑같죠? 왜? 화목 투로 갈래? 똑같아요. 됐어, 그러면?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거 우리 시작해보자. 오늘은 8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여기까지 갈 거야. 개념편 18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쭉 풀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편에서는 1단원에 대한 내용이 전부가 다 들어갈 거라서 유형편에서는 14쪽까지가 숙제가 14쪽 아닌데? 극한의 응용? 극한의 성질 전인데? 어디냐? 7쪽이네요. 7쪽까지. 확인됐죠? 유형편 7쪽까지, 개념편은 아까 19쪽이었나?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수업의 목표는 딱 하나. 딱 하나. 오늘은 극한이 뭐냐? 즉, 극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확인됩니까?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을 하면은 오늘 수업은 성공. 극한이 뭐냐? 이것만.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글로 풀잖아? 그러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 자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뭐 학교 수련회나 아니면 뭐 교회 뭐 이런 데서 어쨌든 놀러 가면은 왜 그런 거 많이 하지? 레크레이션 같은 거. 레크레이션 같은 거 아니면 TV에서 보던 거 보면은 뭐 이런 막대기 과자 있잖아. 막대기 과자 서로 양쪽에 물고 가까워 이렇게 먹으면서 오다가 나중에 길이 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게임들, 종류들 본 적 있지? 그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개념에 되게 적절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들이야. 막대기가 이렇게 멀리 있었잖아. 처음에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 이 가운데 있는 막대기를. 막대기 과자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점점 먹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겠지? 그럼 가까워지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만나겠지, 두 사람이. 맞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닿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랬을 때 결국에는 생각을 잘 해보잖아? 가까워지다가 만나서 딱 닿아버리잖아? 그럼 결국에 두 사람이 아니라 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야, 점. 한 점이 여기 있고 또 다른 한 점이 여기 있어. 가까워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만나. 그럼 두 점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로 포개지겠지. 한 점이 돼버리겠지.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원래는 두 개의 점이었던 게 가까워져서 한 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개념을 적용을 시켰더니 원래 있던 두 개의 점이 한 점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점이 그러면 몇 개일까? 라고 던지는 거야. 몇 개일까? 그렇지. 하나로 포개졌으니까. 맞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야, 시작이 두 점이었잖아. 포개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평면이 아닌 공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점이 여기 있고 한 점이 여기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 봤을 때는 포개져 보이지만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한 점이라고 봐야 돼? 두 점이라고 봐야 돼? 그렇지. 근데 위에서 보게 되면 또 몇 개 점이 돼버려? 한 점. 이런 식의 의식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지.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한없이 가까워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로 겹쳐지게 되잖아. 이때 이 겹쳐지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돼버렸던 거야. 왜? 겹쳐지게 되니까 두 점인지 한 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조건을 추가해. 어떤 조건을 추가하느냐? but. 그러나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는다. 라는 조건을 추가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 두 개의 점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가까워지고 있지? 가까워지고 있지? 한 점이 될 수 있어? 하나의 위치로 포개지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계속해서 가까워지고만 있는 거야. 맞죠? 가까워지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가까워질 거야? 언제까지? 한 점이 되기 전까지. 그럼 한 점이 된다라는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 간격 자체를 계속 세분화시키고 쪼개다 보면은 무한하게 계속 가까워질 수 있겠지. 확인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 한없이 가까워져. 대신에 합쳐지면 안 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자체를 얘기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확인됐죠?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다시 말하면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두 개가 하나처럼 포개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더 확대해서 본다거나 관점을 다르게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점은 절대로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닐 거다라는 상태 자체를 얘기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말이 조금 어렵지? 괜찮아? 이해돼? 좋아.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오늘 수업의 절반은 넘어간 거야. 이 극한이라는 상태 자체를 이해를 하면.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태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필요하겠지? 그 단어로, 극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될까? 책에 나왔잖아. 야, 책에 나왔잖아. 뭘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널 보고 있어. 나 영어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리미트. 리미트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지금부터 극한이라는 상태 자체, 극한이라는 단어를 치환해서 쓰게 될 것이다. 근데 수학을 풀 때마다 계속 리미트 하면서 쓰게 되면 뭔가 좀 복잡하겠지. 그래서 얘를 기호화시킬 필요가 있게 됐어. 근데 리미트,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태 자체를 기호화시키려고 봤더니 뭔가 좀 애매하더라는 거야. 단지 첫 글자에는 L을 따서 가져오자니 직선을 뜻하는 L과 또 문자가 또 겹쳐져 버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리미트,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극한이라는 상태를 앞 글자 세 글자를 땁니다. 그래서 LIM이라고만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LIM이 나왔어. 뭘 뜻하는 거야? 극한. 극한이라는 말을 뭘로 해석한다고?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즉 다시 말하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단어가 어떤 말인지를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어. 그냥 단순하게 야,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문이 들지 않아? 누가? 어디에? 가까워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디로? 어떻게? 이 세 가지 관점이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누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기호를, 세 가지 말을, 즉 세 가지 구체적인 관점을 기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누가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즉 누가? 움직이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될 대상. 그리고 어디로는 결국에 도착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까워지게 되는 거. 그럼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 생각해봐. 분명히 표시를 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특정한 목적지로 가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막 책에다가 막 낙서하면서 막 설명하잖아, 애들한테, 친구들한테도. 야, 나 어디 가야 돼. 가는 길을 몰라.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설명하니? 예를 들어보자고. 내가 성남에 처음 온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어. 뭘 물어보고 싶냐면, 야, 나 지금부터 인메스 학원에 가고 싶어. 난 지금 남한산성 입구역에 있는데 인메스 학원에 가고 싶어. 어떻게 가면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해 줄 거야? 야, 여기 지금 성남 다 처음 온 애들만 있냐?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인메스 학원에 가고 싶어. 어떻게 가면 돼? 주야,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우리 대상원 여중 이다정 씨 질문 하나만 던지자.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인메스 학원을 가고 싶어. 어떻게 가면 될까? 언어 능력을 잃었어? 어떻게 가면 돼? 설명해봐, 빨리. 야, 진도랑 가야 된다고. 빨리 설명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 네이버 지도를 일단 켜. 즉,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내 현재 위치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서 어떻게 가세요라고 경로 자체를 지정을 해줄 거지. 보통 우리가 경로를 지정할 때는 뭘 많이 써? 어떤 기호를?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하고 경로 지정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면서 화살표를 많이 쓰지.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가시면 돼요.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미트라는 기호에 누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어떻게 할게 될 거냐? 일단 리미트라는 극한의 기호가 있어. 확인돼요? 그리고 이 밑에 쪽 하단부에다가 누가,
어디로 갑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누가 어디로 갑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가? 좋아. 어떻게 가요? 네이버 지도라는 지도를 켰다 그랬잖아. 맞죠? 그럼 수학 시간에 갑자기 지도를 켜서 야, 극한 한없이 가까워질 거니까 지도 보고서 얘가 일로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겠어? 우리는 그러면 뭘 보통 보고 해석을 하게 될까? 수학 시간이라면. 일상생활에서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알려줬어. 수학 시간에는? 너 멘탈이 나간 것 같아. 야,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뭐? 그렇지. 좌표 평면에 찍혀있는 모양.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보고. 즉,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설명하는 관계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어떻게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표현을 해본다라면 극한을 표시하는 방법, 즉 극한의 기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야. 자,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올라오면 돼. 어떻게 쓰게 될 거냐? 일단 극한을 뜻하는 거, 리미트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여기 밑에 누가 어디로 갈 거냐? 라고 표시를 해준다라고 했어.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갈 거냐를 표시해 준다 그랬지.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기호로 바꿔보자고. 확인돼요?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요, 단순해. 보통 우리가 누가 잘 모르는 대상, 변수를 많이 사용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리미트 누가에 해당하는 문자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갑니다. 자, x를 어디로 보내볼까? 어디로 보내볼까? 0으로 보내볼까? 좋아. 그럼 0으로 가까워집니다라는 목표 지점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이 x가 어떻게 갈 거야? 하면 관계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어떤 관계식? 하나 불러봐. 어떤 관계식? 머릿속에 갑자기 딱 떠오르는 관계식. 그게 없어요 하지 말고 빨리 지금 당장 만들어내. 뭐? 야, 이씨. 저기 이것도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방법,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 이 기호 자체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암기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확인돼요? 오늘 암기해야 될 게 총 2개거든? 아, 3개야, 3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 확인됐어요? 그럼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자, 얘를 이제 우리 해석을 해야 되지? 해석하는 방법은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직접 그려놓고 우리는 경로를 직접 지도를 보고 따라가듯이 경로를 직접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면 돼. 자, 좌표 평면 그려놓고 x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냥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로 꼭지점이 0,4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확인됐죠? 자,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x는 변수잖아. 맞지? x가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여러분들 그냥 편의상 여기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됐죠? 그럼 이 점이 x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어떻게 가까워지냐?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x가 0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이 함수의 함수값은 결국 어디로 가까워지는다는 얘기야? 응? 자, 다시 한번. 요 기분이 요 점 보이지?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생각을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요 x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지? x가 0을 향해서 가고 있어. 확인돼요? 그랬을 때 여기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가까워질 건지 그래프를 적어놨지. 그럼 이걸 계산하면 결국에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y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요걸 해석하게 됐을 때 요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게 되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얘기야. x가 가까워질 때 y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설명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보이는 요 식을 우리가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4라는 그래프에서 x가 0을 향해서 가까워질 때 0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y는 누굴 향해서, 즉 어디로 가까워지니?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리미트라는 극한을 계산한 결과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이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세 번째 주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 극한이라는 걸 계산한 극한값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야. 극한값.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극한값이 결국에 뭐냐면 x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잖아. 네모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일 때 나와 있는 관계식 fx라는 관계식에서 fx의 값이 가까워지게 되는 그 대상 과연 얼마를 향해서 가까워지게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극한값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다시 한번 써볼게. y는 fx라는 하나의 함수값이 있어. 함수가 있어. 어떻게 생긴 관계식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 이렇게 적었어.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게 바로 뭐냐?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그 값을 찾아라. 확인됩니까? 그때 그 어디로 가까워지니 하는 그 값 있지? 그게 바로 뭐다? 극한값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야? 극한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가 보자고. 돌아왔을 때 x가 0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 이때 y가 어딜 향해 가까워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딜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y는. 이렇게 가면 4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지? 다시 말하면 요 극한값을 계산한 결과가 결국에 얼마라는 얘기야? 4를 향해 갑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극한값이 얼마다? 4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또 바꿔보자. 이 fx라는 그래프 아직 모른다 그랬지? 지금부터 그려줄게. 자, 잘 봐.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0이라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fx라는 관계식의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확인됐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라고 써볼 거야. 이게 fx라는 그래프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fx 값을 찾으세요. 즉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의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점에서부터 가까워져 볼까? 여기? 그래, 여기서부터 가까워져 보자. 그러면 x가 0을 향해 가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x가 0일 때까지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y는 2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지. 다시 말하면 극한값은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반드시 이쪽에서만 가까워지는 보장이 있냐? 여기서 가까워져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가까워져 보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0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어딜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1.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렇지. 어느 쪽에서 가까워지는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극한값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왜? 여기서 가까워져도 4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쪽에서 여기쯤에서 가까워져도 상관없잖아. 멀리 가나 가까우나 가까워져도 어때? 똑같이 4라는 값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맞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 외워야 될 두 번째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야. 뭐가 되느냐? 아씨,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흐름이 끊기네. 두 번째 얘기해야 될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냐?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자, 말 그대로 좌극한, 뭘까? 왼쪽이라는 한문을 썼어. 그러니까 왼쪽에서 찾은 극한값.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찾은 극한값. 그럼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찾은 오른쪽에서 찾으라고 얘기하면 또 약간 헷갈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좌극한이라고 나와 있는 대상은 원래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어디로 가야 되는 부분 있지? 어디로? 즉 우리가 앞에서 썼었던 어디로의 그 어디로의 왼쪽에서 왼쪽 출발이야. 왼쪽에서 출발. 쉽게 생각하면. 그럼 자, 여기 그래프 봐봐. 자극하는 이거겠어? 얘겠어? 이거야? 얘야? 이거? 얘. 그렇지. 얘가 되겠지. 왜? 가까워지는 대상 어디로의 왼쪽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니까. 확인됐죠? 즉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어디로라는 대상이 있었잖아. 어디로. 그 어디로의 왼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들 배열할 때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그거보다 왼쪽에 있는 수는 그 기준점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왼쪽에 있는 수는 작은 숫자들을 뜻하는 거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어디로 보다 작은 쪽에서 출발이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도 가능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변수를 x라고 쓴 거야. 그래서 x의 값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 어디라는 대상에 가까워질수록 x는 점점 커지게 될 거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극하는. 지금은 얘기한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럼 우극하는 여기 있는 말들의 정반대 내용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 해볼까? 어디로 해? 어디서 출발? 오른쪽에서 출발. 어디로 보다? 큰 쪽에서 출발. x가 점점 감소한다. 작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극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할 때만 따로 적어놔. 선생님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좌극한과 우극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요 그래프 다시 봐. 자, 지금부터 요 그래프의 관계식을 보고 좌극한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좌극한 얼마야? 1. 우극한은 2.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 지금부터 아무 말 안 할 거야. 풀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답 뭐라고 쓸래? 1 또는 2. 정답은 하나의 숫자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1이냐 2냐.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못돼 쳐먹어가지고 1이라고 쓴 사람 틀렸다고 할 거고 2라고 쓴 사람도 틀렸다고 할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방금 얘기했잖아. 못돼 쳐먹어가지고. 못돼 쳐먹어가지고 나는 틀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불합리함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학원 안 다니면 돼. 불합리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게 아니고, 불합리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이 기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를 표시해줄 필요성이 있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좌극한을 표현하는 방법 기억해야 돼. 똑같이 리미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 그리고 x가 0으로 가까워져. 즉 어디론가 가까워지는 건 동일해. 그리고 관계식도 똑같이 써.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극한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이 써놓은 상태에서 기호 하나만 단순하게 추가하면 돼. 어떻게 추가할 거냐? 이 말들의 의미를 생각해봐. 어디로라는 대상보다 작아야 되는 숫자잖아. 작은 쪽에서 출발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우리가 보통 작은 거 어떻게 하는 거 표현하니? 보통 기호로 표현할 때. 작은 거. 그렇지.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잖아. 그래서 0보다 작은 쪽. 0보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하나 붙여줍니다. 옛날에는 0 뒤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어.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첨자 형태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첨자 형태로 적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좌극한. 우극한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렇지. 여기 0의 위치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극한이 처음에 뭐냐? 라고 물어봤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대신에 반드시 합쳐진다. 완전히 포개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극한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그랬지? 그리고 누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그랬을 때 이 누가에 해당하는 건 보통 변수, 어디로 가까워질 거냐? 정확한 값, 상수값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어떻게 가까워질 거냐? 수학에서는 관계식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랬지? 관계식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극한값을 직접 찾게 될 때 극한의 값은 이 관계식 자체에서 x가 만약에 가까워질 때 y라는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니? 그 함수값이 가까워지게 되는 그 대상 자체가 극한값이다라고 부른다는 거. 확인됐죠?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지랄맞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불합리함을 겪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로 구분을 한다. 극한 자체를. 어떻게? 좌극한과 우극한. 좌극한은 말 그대로 좌측,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 확인됐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믿어도 돼?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더하면서 개념을 지금까지 얘기한 개념 있지? 여기서 살짝 수정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줄 거야.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5번째.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 얘기할 거야. 즉,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뭘 뜻하는지 알아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포인트야. 첫 번째 뭐였어? 첫 번째 뭐였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라고 얘기했던 거 뭐였어? 그래, 극한의 기호 어떻게 쓸 거냐? 여기 안에는 얘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까지.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수렴과 발산이 뭐냐? 알겠죠? 오늘은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고민할 시간을 줄게. 30초간.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의 뜻을 책을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어떤 때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써봤는지,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봐. 이다정 씨, 시간 다 됐어. 더 필요해? 얼마나? 알았어. 자, 고민해봤어? 수렴이라는 단어가 뭘까? 오! 어떻게 알았어? 예습했어? 그냥 떠올랐어? 오, 발산은? 발산은? 어? 뻗어나가는 거, 퍼져나가는 거? 오, 맞아. 그런 의미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딘가로 모인다라는 의미를 쓰거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극한에서는 모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렴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 특정한 값 주위로 모인다. 모인다라는 말 대신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한 값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 즉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값. 다시 말하면 상수를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 상수라고 했다고 선생님 여기 그러면 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될 때 K 뭐 이런 문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써도 돼. 왜? K라는 특정한 값이 있을 거니까. 알겠죠? 상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이거 수렴이잖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아이씨. 애매한데. 수렴.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발산은 퍼지는 거라 그랬지. 퍼지는 거, 멀리 퍼지는 거, 맞지?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정한 값을 추정할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져서 정확하게 값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즉 뭐야? 한없이 퍼져나간다.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숫자들을 볼 때 퍼져나간다라는 개념을 쓰면 어떻게 돼버려? 졸라 커지거나 겁나 작아지거나. 맞죠? 그래서 발산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 어떻게 될 거냐? 엄청나게, 즉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해.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내용의 단어의 뜻을 알았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어떤 식의 문제를 만들 거냐? 리미트, 뭐 예를 들어 x는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때 fx라는 값이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라고 처음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수렴을 하게 된다라면 얼마로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수렴을 하게 된다라면 수렴의 뜻이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진다 그랬지? 즉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다 보면은 그 특정한 값이 얼마인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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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지. 어디론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는 거잖아. 맞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특정한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값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극한값. 맞죠? 다시 말하면 수렴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에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이 특정한 값을 극한값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극한값으로 해석을 하고 그 극한값으로 가까워집니다. 즉 극한값에 수렴합니다라고 유식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 유식하게 뭐라고? 극한값에 수렴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써놓은 이 관계식이 발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얘가 한없이 커질래, 한없이 작아질래 두 가지가 되겠지? 이것도 좀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해볼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가 보통 한없이 커지다 보면 혹은 한없이 작아지다 보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다시 말하면 절대값으로 그냥 부호 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졸라 큰 거지. 엄청나게 큰 거잖아. 맞지? 그 엄청나게 큰 값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 엄청나게 크다. 뭐야? 다정아, 엄청나게 무한하게 뻗어나간다. 영어 단어로. 너네 아이돌 안 좋아하냐? 아이돌 그룹명인데? 요새 아이돌이 아닌가 이제? 아저씨들인가? 뭘까? 영화도 찍었잖아. 영화 제목으로도 쓰잖아. 무한한. 무한하다. 무한대. 야, 여기까지 얘기했어. 무한대. 영어 단어로 무한대. 너 오늘 숙제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무한대. 선생님 뭐예요? 영어로. 물어봐. 무한대. 야,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였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무한대. 확인돼요? 그래서 인피니트. 인피니트라는 단어의 약자를 써서 무한대. 확인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땐 이렇게 INF라는 앞글자 세 글자만 따서.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한 거야. 인피니트. 스펠링 알아?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알아? 뭔데? 알고 있지? 오케이. 알고 있으면 넘어가. 그래서 INF만 딱 따오는 거야. 확인됐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게 될 때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생긴 기호로. 확인됩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작아진다. 다시 말하면 인피니트, 무한대를 향해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커진다라는 말, 커진다라는 말은 보통 플러스 기호를 써서 많이 표현을 했고 작아진다는 말은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하겠지. 다시 말하면 한없이 커진다라는 이 상태 자체를 기호로 표현한다라면 플러스 인피니트, 한없이 작아진다는 걸 기호로 써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인피니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플러스 인피니트, 마이너스 인피니트 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한없이 커지는 이 상태를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한글만 써야 돼. 한글 써야지. 가능하면. 그래서 양의
플러스라는 뜻이겠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면 자, 한없이 작아지는 이 상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될까? 그렇지. 음의 무한대로 똑똑하다. 발산합니다. 라는 상태로 나눠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 무한대 뭐라고? 인피니트. 그래서 영어 앞글자만 따와서 INF라고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NF라는 기호를 어디서 보게 될까봐 내가 미리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문제집이나 프린트 이런 거 막 풀다 보잖아? 옛날 문제들 있지? 저 인피니트라는 기호 자체를 기호로 컴퓨터에 삽입하는 게 안 됐었나 봐. 옛날 것들 보면은 저렇게 는 INF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놔. 그럼 INF면 이거 무한대로 발산한 거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라고 일부러 영어대로 적어준 거야. 그리고 이 인피니트를 뜻하는 기호가 이렇게 생긴 무한대 기호를 써서 표현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무한대 기호 이거 본 적 있냐? 어디서 봤어? 저 뭐라고 불러? 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기본 상식이 없냐? 너네 혹시 이런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장난 해본 적 있냐? 그냥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말고. 종이 이렇게 띠 같은 거 있잖아, 띠. 띠를 이렇게 생긴 띠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띠를, 이게 지금 종이라서 좀 뻣뻣하긴 할 텐데 이게 그냥 천이라고 생각을 해봐. 한번 꼬아. 그리고 이렇게 붙여. 한번 꼬아서 붙여.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출발을 해. 어디 갔어?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래 종이를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꼬아버리잖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그냥 거쳐서 닿으면 끝이지. 맞죠? 이 바깥 라인만을 돌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 라인이 안쪽과 바깥쪽 라인 두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두 라인을 지금부터 다 지나가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한번 꼬아, 붙여. 그러면 자, 여기서 출발을 해. 가겠지? 길을 따라서 가.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돌아서 다시 나와서 밖으로 들어와. 양쪽이 이렇게 다 길을 지나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확인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무한대에 가깝게 계속해서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메비우스의 띠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우주 보통 지구과학 시간에 가끔가다 나오는 얘기들이거든?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메비우스의 띠를 기호화시킨 거야. 한번 꼬아서 붙여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꼬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중간에 꼬은 거야. 선생님은 지금 종이를 이렇게 꼬았는데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호가 된 거지 뭐. 이해되지? 그래서 그 메비우스의 띠를 가지고 발산이라는 거를 표현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되니?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두 가지 얘기는 다 했어. 수렴과 발산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수렴과 발산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거야. 일단 수렴에 대한 보충 설명은 끝났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야 특정한 값에. 그러니까 결국 수렴을 했을 때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이 얘기를 우리가 보통 수렴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지금부터 수렴값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불렀어? 극한값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결국 수렴을 하게 되면 극한값이 있구나. 딱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돼. 수렴을 하면 극한값이 있구나. 확인됐어요? 수렴을 하면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하겠구나.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보자.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요 그래프를 놓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요 그래프를 놓고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한번 써보자. 리미트 x가 요렇게 내가 기호를 쓰고 fx라고 썼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자. 리미트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x 누가? 즉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fx라는 함수값은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자, 이 그래프를 이제 따라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겠지?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이면 x가 한없이 작아지는 방향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끊겼지?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가면 되는 거잖아.
쭉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없이 작아지고 있지. 그럼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보면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돼요? 함수값, y값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나 믿어도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fx예요. 그럼 이건 뭐야?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그랬을 때 fx라는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올라가. 계속 가는 거잖아. 맞지? 어떻게 돼? 특정한 값을 단정 지을 수 있어? 없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이지.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 뭐라고? 발산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착각들,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하는 착각들 중에 하나가 얘는 수렴했었지. 가까워지는 값이 보였지. 얘는 어때? 발산하지. 이 두 개의 식을 놓고서 곰곰이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했더니 무한대를 향해서 가까워졌더니 발산하는구나. 그리고 숫자를 향해 가까워지면 수렴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쉬워.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야. 왜냐면 이런 식의 발리를 그릴 수도 있거든. 자, 그래프 하나 더 그려서 보여줄게. 그랬을 때 우리 요 세 가지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더 조사를 해보자. 그래프를 다른 걸로 바꿔줄게. 자, 그래프를 이번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봤었던 유리함수 기억나 안 나?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분의 1이라고 하자고. 그럼 이거 몇 사분면 지나는 그래프야? 야, 이씨. 1, 3, 4분면 지나는 쌍곡선이잖아. 이렇게.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보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 거야. x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어딜 향해 가까워지고 있니? 응? y라는 함수값이 어딜 향해 가까워지는지 봐야지. 이거 이렇게 가면은 여기 뭐야? x축, 이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맞지? 우리 그래서 이 x축을 뭐라고 불렀어? 점근선. 점근선의 뜻이 뭐였어? 점점 가까워지는 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를 x가 음의 무한대를 향해서 가까워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y값은 0이라는 숫자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점점 가까워지는 값이 뭐였어? 극한값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0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자, 이번엔 얘야. 양의 무한대로 간대. 어떻게 돼?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또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뭐야?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맞죠? 그럼 이번엔 여기야. x가 0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했어. 우극한값 찾으라는 얘기지. 우극한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어디로 가? 한없이 커지고 있잖아. y가 한없이 커지고 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내가 이번엔 여기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한없이 작아지고 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발산하는 게 아니야. 특정한 숫자로 가까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뭘 뜻하는 거야? 그래프 직접 그려서 그래프 자체에서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발산과 수렴의 의미 자체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려워. 그래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수렴과 발산이 생각보다 손으로 따라가면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거 하나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놔. 선생님 처음 나도 이 미적분 처음 공부할 때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거든. 수렴과 발산이 나도 힘들어서 뭘로 했냐면 손으로 따라가잖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수렴이나 발산이냐를 물어보는 거는 y 있지, y.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학 들어가기 전까지 수투에서는 함수값만 놓고 본단 말이야.
함수값만. 그러니까 y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냐? y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 즉 y가 어떻게 변하냐? 그 y라는 값, 순서상의 y좌표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놔. 그러면 그나마 어렵지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을 해. 알겠어요? y 값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라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 다정이 요거 하나만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자. 여다영 씨. 이거 채점할 거야. 으이씨, 언니들 공부하는데 나 늦게 와가지고 또래 상담이니까 뭔가 하다가 자, 채점.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냐면 아까 우리가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 맞지? 자, 요렇게 한번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줄게. 자, 함수의 관계식 fx가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자. 요렇게 요거? 아니야. 또 헷갈리니까 보기 쉬운 걸로 바꿔줘야지. 여기 밑으로 내리면 있어. 자, 보기 쉬운 걸로 해줄게. 성훈아, 마음에 드는 자연수 하나만 얘기해봐. 8? 그래, 8. 확인됐지? 그리고 요렇게 그래프 하나 그렸어. 빵꾸. 여기는 3. 좀 말이 안 되긴 해. 그냥 봐.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7.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부터 fx야. 즉 8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가 현재 다른 모양이야.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 얘기한 내용 있지? 수렴과 발산, 극한값 찾는 것까지 전부 다 한번 해볼 거야. 예제 문제 쭉 적으면서 따라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가 보자고. 자, 첫 번째. 리미트. 여기도 하나 적어야겠다. 여기는 1 하자. 여기 만나는 점 1이야. 그리고 여기도 하나 적자. 마음에 드는 숫자. 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잠깐만. 어쩐 일? 오늘 이렇게 자꾸 뭐가 겹치냐 이렇게. 잠깐만. 아씨. 나 시험지 어디다 놨지? 이거 맞지? 안 본 거지? 네. 응,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고세를 못 참고.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요렇게 썼어. 자, 얘가 만약에 수렴인지 발산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수렴을 한다라면 수렴하게 되는 값, 극한값까지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거 수렴인지 발산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수렴이죠? 저 이해 못했다, 저거. 이거 해석해. 어떻게 돼? 가까워질 거야. x가 어디로 가까워져? 0으로. 근데 부호가 없잖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 그냥 가까워져. fx랑 그래프를 따라서. 그러면 0으로 가까워지면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지면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야? 특정한 값으로. 그러면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렇지. 그럼 자, 수렴하게 되는 수렴값 얼마입니까? 그렇지.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입니다. 자, 수렴이니 발산이니? 발산. 왜요? 수렴이니 발산이니? 주야. 왜요?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한없이 작아지는 중이잖아. 음의 무한대로.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잖아. 우리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확인하려면 무슨 값을 봐야 된다고? y 값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 y 값이 이거 그래프를 쭉 그리면 이거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얘가 정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 y 값이 점점점 작아지지. 근데 결국에는 어딜 향해서 작아지는 거야?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0에 가까워진다는 특정한 값이 나왔잖아.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이잖아. 그래서 그 수렴값,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까먹으면 안 돼. 영상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fx입니다. 뭐예요? 수렴이야 발산이야? 다 했어? 선생님? 언니들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수렴이야 발산이야? 야, 찍지 말고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해라. 응? 눈을 보고 판단해봐.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다시 말하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거니까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 x가 점점 커져.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지? y값 어떻게 돼? 한없이 작아지고 있잖아. 한없이 작아지면 발산이야 수렴이야? 발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발산하고 있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호화시켜서 적는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적으면 되겠지. 확인돼요? 이 얘기야. 잠깐만. 몇 개 틀렸어? 공부해라. 자, 세 번째 것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엔 네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요렇게 썼습니다. 0 옆에 이제 부호가 하나 추가됐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부호 우리가 어떨 때 쓴다고?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 즉 좌극한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자, 얼마야? 응? 아, 1. 그래, 함수값 보는 거니까 1이 돼야지. 아, 헷갈릴 수 있어. 그래, 헷갈릴 수 있어.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이번에는 8의 마이너스 fx야. 그럼 이건 얼마일까? 아니,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거부터 물어보자. 수렴. 얼마입니까? 1. 야, 이거 너네 해석이 안 되냐? 리미트, 가까워져. 누가? x가. 어디? 8보다 작은 쪽에서 8을 향해. fx랑 관계식을 따라서. 8 여기 있잖아. 8보다 작은 쪽에서 8을 향해. x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y값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잖아. 자, 이제부터 아는 척. 전에 3. 확인됩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리미트. x가 8에 플러스 해놓고 fx. 우극한 찾으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럼 이거는 발산입니까? 수렴입니까? 수렴. 내가 하니까? 왜 수렴인데? 8보다 큰 쪽. 8에서 큰 쪽이 아니라 8보다 큰 쪽에서. 국어는 제대로 하자. 8보다 큰 쪽에서 8을 향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y값은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는데 결국에 7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수렴하는구나. 그럼 수렴값, 극한값은 7이겠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리미트. x가 8을 향해 가까워지고 fx. 자,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야,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냐?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수렴. 저 왠지 모르는 눈치인데? 아니, 수렴이 뭐였어? 특정한 값을 향해 가까워지는 게 수렴. 발산은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그럼 8을 향해 가까워지면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져? 어딘가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수렴은 맞아. 그러면 이 수렴했을 때 극한값, 수렴값이 얼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난 하나의 값을 원해, 하나의 값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3이라고 써야 될지 7이라고 써야 될지 우리 확인이 안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3을 편들면 7이라고 말한 성원이는 속상하겠지. 내가 7을 편들면 3이라고 말한 영진은 개빡치겠지. 그러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수렴과 발산에 대한 오늘 외워야 될 두 번째 얘기가 제대로 부각돼서 나오는 거야. 발산은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보고 찾을 줄 알면 돼. 수렴에서 우리가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분명히 찾을 수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찾았을 때 좌극한에서 찾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에서 찾은 우극한 값이 서로 달라버리잖아? 달라버리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다 그랬잖아. 맞지? 이거가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 극한의 값 자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보이는 명제 보이지? 대우 명제를 만들 거야. 뭐야? 극한값이 있으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럼 자, 그림 봐. 아까 우리가 0에서 예를 들었었어. 하나만 예를 들었었지? 자, 하나 더 찾아보자. 다섯 번째. 리미트 x가 다섯 번째 왜 여덟 번째지? 0보다 큰 쪽에서 fx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확인돼요? 그럼 이때는 얼마야?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워져. 그럼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까워져? 1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지. 야, 씨. 0이 여기다, 여기.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워지면 y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 1. 그래서 우극한 값은 얼마? 1이 되는 거야. 그럼 자 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둘이 같아 달라? 같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아홉 번째 바로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워질 때 fx라는 0에 대한 극한값을 찾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같은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한 내용들을 보강해 보는 거야. 마지막 마무리야. 일단 첫 번째, 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라 그랬지. 그래서 극한을 표현하게 될 때 리미트 누가, 즉 x가 화살표 어디로, 어디를 향해 가까워질 거냐. 그랬을 때 그 가까워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대상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좌극한,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플러스를 붙여서 우극한. 그리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가까워지냐, fx라는 관계식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 확인되죠? 그랬을 때 극한이 수렴한다라면, 그게 수렴을 한다라면 극한값이 존재를 할 거고, 발산을 하게 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에 이제 살이 한 번 더 붙는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 수렴을 하게 됐을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한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좌극한과 우극한까지 같아야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극한값 찾는 것까지가 완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니? 그럼 자, 지금부터 그래프 한 번 더 그려서 한 번 더 찾을 거야. 자, 요 8개를 또 한 번 해보지 뭐. 그래프만 바꿔줄게.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가는 거야.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 또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좀 이번에는 다이나믹하게 좀 그려볼 생각인데, 자, 여기 이번엔 fx야. 다이나믹하다. 자, 첫 번째, x는 0으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 여기 위에서 이미 찾았네. 1번에서 9번 할 필요 없겠다. 자, 그럼 1번은 잘못했네.
9번으로 넘기지 뭐. 자, 얘부터 찾자. 마이너스 무한 들어갑니다.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어떻게 발산해? 음의 무한대로.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한글로 써도 되지만 기호로 기왕이면. 자, 세 번째 무한대로 갑니다. 수렴이야, 발산이야? 네. 어? 수산? 발산이야, 수렴이야? 저 아까부터 그거 쓰거리는 거야? 야, x가 무한대로 간다고. x가 한없이 커진다고. 그럼 y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4번.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좌극한 값, 0에 대한 좌극한 값 얼마예요? 그래, 3. 맞죠? 자, 다섯 번째. x가 8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얼마예요? 싸울래? 야, x가 어디로 가까워져? 8보다 작은 쪽에서 8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잖아. 예. 여기. 야, 얘가 어딜 향해 가까워지고 있냐고. 8보다 작은 쪽. 자, 8보다 큰 쪽. 그래, 2. 맞아? 아이, 8이 여기 있고 8 플러스니까 8보다 큰 쪽에서 8을 향해 가까워집니다. 어딜 향해 가고 있어? 2라는 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은 2. 자, 그러면 7번. x가 8일 때 극한값. 없다. 그래, 없다. 왜 없어? 작은 쪽에선 0, 큰 쪽에선 2잖아. 그러니까 누굴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없다. 자, 그럼 x가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워지면 얼마야? 3. 맞아? 자, 그러면 이제 x가 0을 향해 가까워진다. 얼마니까 극한값? 그래, 3.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약간 내 이 그래프 그려놓으면서 의문을 좀 가지길 바랬거든? 요 점 내가 굳이 왜 찍어놓은 걸까? 이 점의 의미가 뭐야? 이 fx라는 그래프에서 0일 때 함수값이 3이 아니야. 0일 때 1이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가 빵꾸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도 극한값을 찾을 때는 결국에는 0일 때 3이라는 함수값은 안 나오겠지만 3을 향해 가까워는 지겠구나. 맞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함수값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일부러 점 찍어놨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 할 수 있겠어? 생각보다 빡세 보인다? 안 빡세냐? 빡세지? 왜 그런 줄 알아? 공부 안 해서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만 딱 얘기를 할 거고, 요거 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고. 자, 10쪽 보세요, 10쪽. 필수의 제 1번이에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라 그랬지. 그 말은 즉슨 뭐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1번 보기가 딱 보니까 뭐야? 무리함수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이거? 정리하면 유리함수라고. 그릴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유리함수지? 네 번째, 유리함수지?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확인됩니까? 근데 못 그리면 어떻게 돼?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잖아. 그럼 시험 문제 틀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편법을 가르쳐줄게. 왜? 왜 웃어? 왜? 자, 지금부터 잘 봐. 진짜 중요한 얘기야. 기초 상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편법. 아니다. 기초 상식이라고 적을래. 이 상식 없는 인간들. 기초 상식 알려줄게. 자, A분의 B라는 하나의 분수가 있어. 보이지? 잘 들어, 지금부터. 이렇게 조건을 붙일 거야. A가 무한대야.
그러면 A분의 B는 뭐에 가까워질까? A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지. 맞아?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면 그 값은 어떻게 돼? 점점점 작아지지. 그럼 계속해서 작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얼마에 가까워지겠어? 0.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이미 배웠으니까 A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A분의 B라고 돼 있는 값은 0에 가까워져. 다시 말하면 분모에 무한대가 대입되는 순간 그 값은 분자가 1이건 7이건 상관이 없어. 0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분자가 상수라면. 물론 분자에 또 x가 나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야. 상수라면. 확인됐지?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a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써볼까? a가 무한대면 하지 말고 a가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고 쓰는 게 좀 더 맞겠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a가 0에 가까워져. 그러면 분모가 원래 있던 것보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성원아, 분수에서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는 커져, 작아져? 응? 그렇지, 커지지. 그러면 얘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겁나 작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분수값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지. 겁나 커지겠지. 분모가 겁나 작아질 건데 분자는, 그러면 전체 분수는 겁나 커질 거 아니야. 분자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a가 0으로 가까워질 때 a분의 b라는 분수는 겁나 커질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 분모에 따른 변화는 이렇게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 분모. 확인됩니까? 이때 분자는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안 할 거야. 왜? 분자는 진짜 기초상식이 아니라 모르면 사람 아닌 거니까. 분수에서 분자가 커지면 분수 어떻게 돼? 분자가 커지면 분수값은 점점 커지잖아. 분자가 작아지면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적어는 줄게. 우리에 대한 신뢰는 없잖아, 우리. 자, 분자. 그래서 첫 번째. B가 무한대가 될 거야. B가 무한대야. 그러면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B 어떻게 돼? 겁나 커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0으로 가까워질 거야. B가 0으로. 다시 말하면 0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분자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리미트 B가 0으로 가까워지게 될 때 A분의 B는 어떻게 된다? 한없이 작아진다? 0에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이것도 그냥 선생님 경험이거든? 나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렸을 때 경험담을 계속 풀어놓냐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절대로 미적분 안 한다고 했거든.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할 거라고. 왜냐면 삼각함수 해서 멘탈이 나가갖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공부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내리에 깊이 남아있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숫자가 작아진다라는 개념을 중학교 때까지는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게 제일 작은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극한에 들어와서 숫자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0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이거는 음의 무한대 방향으로 커지는 거야. 음의 무한대 방향으로. 절대값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가 한없이 작아진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구나. 확인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결국에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무한대를 뜻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분수를 연결하게 될 때는 작아지는 게 음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0을 향해 가까워지는 게 작은 거다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 확인됐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필수 문제 1번으로 가는 거야. 보이시죠? 자, x가 어디로 가까워져?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야?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2와 비슷한 값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라. x에다가 마이너스 2와 비슷한 값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맞지? 마이너스 2보다 2에 점점 가까운 값들이 들어가잖아.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y 값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대입된 y 값 있지? 그 값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맞지? 그럼 좀 더 쉽게 찾는 방법 어떻게 찾으면 될까?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그냥 찾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자,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얼마 나와? 2 나오지?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2를 향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예요? 2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 그냥 해. 어차피 우리 그래프 못 그리잖아.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x가 3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지? 근데 지금 관계식 잘 보니까 분자에도 미지수 x가 있고 분모에도 미지수 x가 있지? 이거를 둘 다 대입했더니 분모에 3 대입했더니 얼마가 돼? 0. 분자에 3 대입했더니 0. 맞죠?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이 짬뽕된 거야.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고 분자도 0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어. 분모가 0을 향해 가까워지면은 발산을 할 거고 분자가 0을 향해 가까워지면 0을 향해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럴 때는 식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하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된다? 어떻게 돼? x-3과 x-1을 곱한 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약분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찾으라는 얘기야?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워질 때 x-1이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어딜 향해 가까워지는지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결국엔 뭐야? 3 대입했을 때의 값에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3 대입했을 때는 얼마 나와? 그럼 2에 가까워지겠구나. 다시 말하면 극한값이 얼마야? 2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야, 이번에는 미지수 x가 분모에만 있지? 그럼 그냥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이 상태에서 x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지? 다시 말하면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중이지?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 한없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번 문제와 우리가 써준 식의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그렇지. 절대값이 붙어버렸지. 왜 절대값이 붙었냐면 선생님은 그냥 단순하게 상황 자체를 나열을 했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0을 향해 왼쪽에서 즉 좌극한을 찾으면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우극한을 찾으면 어떻게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발산이라는 상황은 똑같지만 양의 무한대로인지 음의 무한대로인지 확인이 안 되지. 이거 극한값 없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근데 절대값이 취해지는 순간 이 밑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지. 그러면 좌극한을 찾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등장하게 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는 결과가 도달하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얘는 1이라는 숫자는 그냥 있고 x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제곱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우리가 분모가 x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온 그래프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 그치? 그럼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냥 요 논리만 가져가면 돼.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 분모가 겁나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겁나 작아지면 전체 숫자는, 전체 분수는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고 있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관계식을 한번 써줄게. 세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1-x의 제곱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맞죠? x가 0에 가까워지면 이 분수값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0 맞지? 0에 가까워지면 이 분수값 자체는 0에 가까워지니? 싸울래? 적어놨잖아.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수값이 0에 가까워진다고?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분수값은 어떻게 돼? 한없이 커지게 되겠지. 분수값이, 다시 물어보자. 분모가 겁나 작아지면 분수는 어떻게 된다고? 겁나 커진다고. 겁나 커진다고. 겁나 작아졌으니까. 다시 물어보자.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분수값은 어떻게 돼? 한없이 커지겠지. 한없이 작아졌으니까. 수식어를 잘 기억하라고.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분수값 전체는 한없이 커지게 돼. 그럼 다시 말하면 1에서 한없이 커진 값을 빼.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한없이 작은 것만 나오겠지. 한없이 작은 값 앞에서 1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여기서 또 이제 바보같이 이렇게 쓴다? 선생님 1 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서 야 아니야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얘랑은 1 차이나 나는데요? 니네 안 할 것 같지? 한다. 1 차이나 나는데 이거 위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니야. 왜냐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져.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크거나 작은 거겠지. 엄청나게 크거나 작지. 그 엄청나게 크거나 많은 거 안에서 1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얘기야. 다시 말하면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야. 근데 10,000원이면 커 작아? 너 길을 나가서 일을 해봐. 한 시간을 일해야 10,000원을 받는데 크지.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10,000원은 나한테 100만 원밖에 없어. 내가 평생을 살면서 100만 원을 쓸 수 있어. 근데 갑자기 10,000원을 달래. 그럼 너 주겠냐? 안 주겠지. 왜냐면 그 10,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니까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내 전 재산이 1,000억이 넘어. 엄청나게 많아. 진짜 돈을 쌓아놨는데 집을 가득 채우고도 현금으로 쌓아놨는데 그거보다 더 많아. 넘쳐 흘러 막. 돈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 그 와중에 10,000원만 달래. 줄래 안 줄래? 주겠지. 왜? 어차피 생산이 되고 있는데 10,000원 따위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앞에서 1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자. 위에 있는 1 마이너스 무한대랑 이 마이너스 무한대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 돈이 집을 가득 쌓고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 그 중에 10,000원이 없어졌어. 너 알아챌 수 있겠냐? 그러면 여기서 1이 없는 걸 알아챌 수 있겠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야, 이게 별거 아니고 내가 니네 지금 웃고 있는데 이 비유가 진짜로 기가 막히게 니네 헷갈리는 상황이 온다니까 이게 진짜. 문제를 딱 봤는데 정답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1번 마이너스 무한대, 2번 3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문제를 풀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너네 분명히 2번 체크한다고. 이대로 풀고 나서 여기가 3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2번을 체크하면 정답이 된다? 안 된다. 뭘로 체크해야 된다? 이걸로 체크를 해야 된다. 왜? 돈이 졸라게 많은데 그 안에서 3만 원 없어졌다고 티가 나겠냐고. 없어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겁나게 많은 거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돼?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까? 내가 빚이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0만 원의 빚을 더 지래. 질 수 있겠어? 힘들겠지? 근데 내가 빚이 100억이야. 근데 거기서 10만 원의 빚을 얹으래. 그럼 질 수 있겠어? 있겠지. 100억인데.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내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빚보다는 우리 집에 돈이 많다.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서 항상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봐.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 해봤어.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나와 있는 정답이 마지막 4번째 문제는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실제로 정답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밑에 걸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요거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줘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 보고 수렴과 발산을 판단해내는 거 할 수 있겠니 없겠니? 해보면 되겠지? 좋아.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관계식에서 선생님이 그냥 숫자 대입해서 고값에 가까워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잖아? 진짜로 원래 방법은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원래 숫자 대입하면서 푸는 거를 여러분들 다 가르쳐줄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손으로 계속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시는 관계로 이렇게 한 건데 정 안 되면 문제 여러분들이 집에 숙제 1-1번 6개 나오지? 요거 할 때는 한번 어차피 복습한다 생각하고 관계식 변환하면서 그래프 한번 그릴 수 있으면 그려봐. 알겠죠?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갑시다.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라 그랬어. 맞지?
그럼 극한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수렴이면 수렴하게 되는 극한값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보자고요. x가 무한대를 향해 가죠. 그럼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겁나게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전체 분수값은 어떻게 되겠어? 겁나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겁나게 작아진다. 어떻게 된다? 0에 가까워지겠구나. 그럼 얘는 수렴이니 발산이니? 수렴하겠지?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확인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봤더니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제. x가 겁나게 커질 거야. 그러면 무한대가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무한대가 제곱이 되면 무한대보다 클까 작을까? 같다고. 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돈이 졸라게 많은데 그 옆에 또 졸라게 많아. 어쨌든 졸라게 많은 상황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를 제곱해도 그냥 무한대야. 그럼 자, 다시 물어보자. 무한대가 됐어. 그러면 무한대 빼기 2랑 무한대랑은 같을까 다를까? 아니면 누가 더 클까? 그래, 두 개 같은 거. 그것처럼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저기 x자리에 대입을 해버리면 1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루트 무한대잖아.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보다 작겠지? 야, 고개를 끄덕하면 되냐? 제곱해도 무한대라 그랬고 세제곱해도 무한대인데 루트 무한대는 뭐 다르냐? 똑같이 무한대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알았어. 자, 4번. 이번에는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지? 그러면 그냥 또 여기다 대입해버려, x자리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결국에 무한대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무한대라고 봐도 되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자. 무한대분의 1.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0에다가 0에 가까워지는 수에다 2를 더했으니까 결국엔 2에 가까워지겠구나. 즉 2로 수렴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수렴과 발산을 어떻게 찾는지 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분석하기 싫으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무한대고 뭐가 안 가리고 다 대입하고 있지? 해.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니네 나중에 뒤에 가서 그렇게 배울 거야.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연습해.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14쪽입니다. 필수제 3번. 그래프가 주어졌어. 그래, 자, 그래프 봐. 어때? 아까 내가 그린 거는 약과지? 훨씬 복잡하게 나오지? 이런 그래프가 계속 나올 거야. 이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자, 1번, 3번의 첫 번째 거 봐. x가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붙어 있지? 뭐 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우극한값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 우극한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얼마 성훈아? 그렇지. 1.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4에 뒤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4에 좌극한 찾으라는 얘기지? 얼마의 주의야? 그렇지. 3. 자, 세 번째. 이번에는 x가 1로 가까워질 건데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없지?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극한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다 찾아서 둘이 똑같아야만 된다.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럼 자, 1의 좌극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찾아봐. 1의 좌극한 얼마야? 야, 왼쪽이라고. 밥 안 먹는 손. 너는 오른손잡이잖아. 왼쪽에서 가까워져 보라고.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 마이너스 1. 1의 우극한은? 야, 이 그지 같은 인간들아.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거라고. 1보다 오른쪽에서 손가락으로 따라서 1로 가라고. 그래, 1. 그러니까 좌극하나 우극하나 값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극한값 있어 없어? 그래, 없다. 자, 그럼 이 4번. 마찬가지로 2의 극한값 찾으라 그랬으니까 2의 좌극한과 우극한 찾아야 되지? 좌극한 얼마야? 2, 우극한은 2. 그러니까 둘이 이번에 똑같으니까 극한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아직 헷갈려.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해라. 진짜 다음 시간에 왔는데도 이거 못 찾고서 또 어버버대고 있으면 화낸다. 욕할 거야. 이 정도는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성의를 보여야 돼. 연습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으로 가보자. 필수예제 4번. 별표 하나 칠래요? 이게 이제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 첫 번째는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대괄호 써져 있지? 그럼 이걸 대괄호로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가우스 기호로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극한값에서 이 절대값과 가우스가 등장했을 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잘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필수 문제 4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하고 풀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면서 확인해라. 자, 4번에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절대값 x-1 분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지? 자, 분모 분자에 둘 다 밑에서 x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선생님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 식을 간단하게 어떻게든 정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 잘 보니까 분자 쪽이 인수분해가 되네 마침. x-1이랑 x 플러스 1로. 맞죠? 그럼 이 절대값 기호만 해결하면 우리는 약분을 통해서 식의 값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머릿속에 세워졌어. 절대값 기호를 치운다. 일단 제 첫 번째 우선순위야. 근데 문제를 지금 봤더니 리미트라는 기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극한값을 찾게 될 때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모두 찾아서 뭐 해줘야 돼?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찾기 전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즉,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그리고 절대값 x-1 분의 x-1과 x 플러스 1의 곱 이렇게 식을 쓰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봐. 1의 좌극한이 됐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지. 1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 대략적인 값을 따진다면 0. 얼마 이런 애들이 되겠지? 그런 애들이 분모에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되지. 자연스럽게 좌극한을 찾으면서 절대값이 벗겨져 버리는 거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5를 붙여서 나와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 좌극한 계산할 수 있어, 이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이고 약분을 하게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1 대입해서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얼마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까워지겠구나가 확인이 됩니다. 좌극한은 이렇게 찾아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절대값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을 찾을 차례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x-1 분의 x-1과 x 플러스 1의 곱이야. 자, 그럼 1보다 큰 수가 큰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워지지. 숫자로 따지면 대략 1. 얼마에서부터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1. 얼마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분모가 얼마가 돼? 0. 얼마가 되겠지. 양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 자연스럽게 양수겠구나 하고 벗겨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약분을 딱딱 해서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관계식은 x 플러스 1입니다. 이제 뭐 하면 돼? 1 대입해서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얼마야? 2. 그러면 자,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았더니 같아 달라? 다르지? 이렇게 되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없다. 1번 문제는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절대값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우스 기호 해석하는 거야, 이번에도. 그러면 가우스 기호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고 가우스 x-1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상태야. 그럼 마찬가지로 2에서의 극한값을 찾으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부터 출발을 해볼 거야. 그러면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 x-1의 가우스값. 요걸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절대값 했을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아까 이거 할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워지니까 x가 대충 0. 얼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번에도 똑같이 가는 거야. 2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워지지. 대충 얼마라고 보면 돼? 1. 얼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럼 1. 얼마 그냥 대입하는 거야. 얼마야? 0. 얼마가 되겠지. 그럼 0. 얼마의 가우스 값이잖아.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가우스 값이 뭐야? 써있잖아, 가우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아, 진짜. 0. 얼마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누구겠어? 그래, 그러니까 이건 0이라고. 그럼 자, 다시 리미트. 여기는 x가 어딜 향해 가까워져?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가까워지지. x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2. 얼마. 2보다 큰 쪽이라고. 2보다 큰 쪽이니까 2. 얼마겠지? 당연한 사실을. 그럼 거기서 x-1 가우스야. 2. 얼마에서 1 빼면 1. 얼마. 그럼 그거의 가우스니까 얼마야? 1.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은 없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4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놔. 요거 여러분들 오늘 집에 와서 꼭 다시 한번 해봐라. 알겠지? 자, 뒤로 한번 넘겨. 18쪽. 문제 빨리 봐. 뭐가 보여? 그렇지. 합성함수가 보인단 말이지. 합성함수. 큰일 났다. 우리 합성함수 못 만들잖아. 그잖아. 못 만들잖아. 해석 안 되잖아. 합성함수 뭔지 모르잖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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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난 안 믿을래. 근데 안 돼. 그래서 오늘 16쪽 있지? 16쪽은 문제 풀지 마. 대신에 오늘 숙제에서 16쪽을 제외하는 대신에 어디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수학하, 공통수학하 수업할 때 내가 합성함수 설명했던 거 영상 올라가 있어. 우리 반 거 아니더라도 공통수학하 합성함수 파트 올라가 있어. 유튜브 채널 가면 보고 정리해와. 추가 정리. 이 합성함수 파트에서 극한이 섞이기 시작하잖아? 거짓말 아니라 합성함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극한값 계산 안 돼. 근데 너네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단순하게 수렴과 발산이냐? 1번 문제야. 이게 서수형이랑 10번대로 문제가 내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맞춰야 1등급, 아니 1등급은 바라지도 않아. 2등급. 2등급까지 올라가려면 그래도 이런 문제는 기본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확인됐죠? 근데 이거는 합성함수를 이해하기 전에는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합성함수 다시 영상 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일 문제 풀이할 때 이 문제 포함해서 설명할 거야. 아, 내일이 된다. 금요일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공부하고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요 문제가 빠지면서 같이 문제가 빠질 게 합성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18쪽에 12번에도 있어. 보이지? 요거도 같이 빼. 확인됐죠? 18쪽에 12번. 요거는 합성함수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풀면서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거야. 마찬가지로 유형편에서는 합성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7쪽에 있거든? 7쪽에 13, 14, 15번이 유형 6번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번 숙제에 포함하지 말고 합성함수와 관련된 얘기들은 다음 숙제로 넘기자. 일단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공부를 안 하고서 문제를 접근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내가 설명한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합성함수부터 정확하게 공부하고 오늘 거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섞어서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값 계산할 거야. 알겠죠? 공부 충분히 안 해도 나는 하고 넘어갈 거야. 그러면 나중 가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몰랐어요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공부 충분히 하고 선생님 공부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가 돼야지 안 해서 몰라요 하면은 죽는다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야. 처음으로 오늘 얘기한 게 극한이 뭐냐 얘기했었어. 그래서 극한이라는 기호를 어떻게 쓰고 그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얘기해줬지. 그것과 동시에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 했었지. 그리고 수렴과 발산에서 수렴이 결국에는 뭐야? 특정한 것으로 가까워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수렴하게 되는 값이 바로 극한값이라는 거. 그랬을 때 수렴하게 되면 무조건 극한값을 가지는 건 아니었어.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좌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됐고 다르게 될 때는 극한값이 없는 경우로 분류한다 그랬지? 그리고 발산하게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원래는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손가락으로 따라가야 되지만 여러분들 쉽게 푸는 방법 가르쳐줬지? 어떻게 했어? 무한대로 가까워지건 어디로 가까워지건 그냥 대입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식부터 정리해놓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합성함수는 그려놓고서 손가락으로 따라갈 거거든? 그거 안 하면 니네 못 풀어. 그러니까 오늘 문제 풀 때 대입하면서도 풀어보고 손가락으로도 따라가면서도 그래프 그려져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꼭 확인해 봐. 아시겠죠? 확인됩니까?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 그럼 오늘 거 복습 충분히 하고 영상 오늘 저녁 때 밤에 집에 가는 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해상도가 달라. 4K로 올라갈 거거든? 그러니까 잘 보고 필기 잘 해놓고 앞에 공부했던 합성함수 있지? 합성함수 영상 수학 2, 수학 하 이쪽 가면 있거든? 보고서 노트 정리 좀 해놔.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봐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